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죠.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트립닷컴처럼 고객들에게 편하게 호텔이나 여행, 숙박 산업들을 이어주고 기존에 있는 호텔 체인들로부터 수수료를 20%에서 30%씩 중간에서 받아먹던 이런 OTA 회사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왜 위기에 빠져 있을까요? 또 나왔다. GPT 또 너냐? GPT 때문에 불과 6개월,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GPT가 우리 주변의 환경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죠. 생성형 AI 보급 이후에 검색 트립 유입량을 비교해보면 뉴스나 미디어, 전자상거래, 금융, 라이프스타일, 패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이런 여행용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회사나 여행 관련 상품, 여행 관련 정보 이런 웹사이트들의 트래픽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산업 전체가 1년에 20%가 줄어들게 되지? 그럼 한편에서 힐튼이나 이런 글로벌 호텔 체인들 얘네들이 노났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OTA가 몰락하게 된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잘 먹고 잘 지내시던 글로벌 호텔 체인들 힐튼과 같은 그룹이 시가총액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달러로 6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호텔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이런 힐튼이 90조 원 일지인데 그런데 부킹홀딩스 한 회사가 17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힐튼의 3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온라인 기반 서비스인데 시가총액이 3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20% 30%씩 딱 떼어갔을 때는 참 좋았지만 요즘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GPT 사용량이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다. 유료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았어? 한국처럼 조금 인구가 작은 나라에서 이게 7배가 되는 게 세계 2위가 되는 게 말이 돼? 좀 의아했던 게 사실 챗GPT가 완전한 아직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챗GPT 문제 많아. 할루시네이션 문제 있잖아. 자기도 잘 모르면서 주저리 그냥 떠들고 있고 결국에 GPT가 완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뭔데 어떤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게 있어? 킬러 컨텐츠가 없잖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 챗GPT 한국의 사용량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살짝 넘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5년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올해 초에 300만 명,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500만 명을 넘더니 2025년 4월에 10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역시 이런 게 있어야 돼. 어렵고 막 대단한 걸 할 게 아니야. 그냥 신박하고 예쁘고 귀여운 거. 지브리 화풍. 와, 이걸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았다가 그 다음 달에도 보니까 그래도 트래픽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와, 이 작은 나라에서 1000만 명의 유료 구독자가 존재한다는 게 좀 실화인가 싶은데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챗 GPT가 이전 시대에는 사실 웹 검색 서비스로 우리가 만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뭔가요? 챗 GPT는 결국 그냥 사람들이 컨텐츠 작성한 거 아니면 부가 서비스 정리한 걸 그냥 수작업으로 작성해놓은 그냥 한 대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자신들이한테 가장 좋은 정보, 좋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GPT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그 시간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네이버가 이거 상품 하나 처음에 잘 개발해갖고 20년을 꿀을 빨았잖아요. 물론 20년 전에는 굉장한 큰 혁신이었어. 그런데 2025년에도 이걸로 꿀 빠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최근에 네이버가 코스피에 쫙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코스피의 성장을 주도한 주도주 중 하나였지요. 물론 네이버 훌륭한 회사이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이잖아요. GPT, 클로우드 이런 거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GPT하고 경쟁이 되나?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AI로 대단한 약간 컨텐츠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실마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이버 주식 살 돈으로 치킨 사 먹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국내 IT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서 먹고 사시던 수많은 분들 세계 1위 병원이 말한 치매 잘 걸린 사람 특징 땡땡 특징 기가 막힌 여행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유튜버들도 얼마 안 남았나? 제가 생각하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 때 재밌게 신선하게 말아서 약간 드리는 약간 측면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챗GPT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시청자 선생님들도 챗GPT에서 정보를 얻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챗GPT가 아직 보면서 소소한 즐거움, 공감 이런 건 줄 수 있지만 후게 웃게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약간 광대, 약간 코미디언 이런 모습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약간 되게 스스로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챗GPT가 우리가 뭔가가 궁금할 때 찾아볼 때 알려주는 능력은 굉장히 특출난데 적시에 먼저서 야 너 이거 궁금하지? 야 너 이거 보고 싶지? 킬 컨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은 아직까지 이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모르죠? 챗GPT 홈 하면 가면 오늘 이런 컨텐츠는 어떠세요? 하면서 약간 그냥 보여줄 수도요. 여행 회사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익스피디아, 스카이스캐너에 들어가서 최저가를 검색을 하고 일정을 딱 알려주고 어디 호텔에서 살지
살지 항공에 살지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뭐 어디 가족들끼리 3박 5일 아니 뭐 6박 7일 여행 가면 그거 일정 짜고 또 예약하고 하는 게 뭐 1시간 2시간 잡고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그냥 GPT야 도쿄 3박 4일 맛집이랑 숙소 예약 링크까지 도와줘 라고 딱 문자만 그대로 입력을 해놓으면 식당과 그 식당에 예약할 수 있는 링크 또 시부야에서 혹은 긴자에서 가장 위치가 내 상황에서 좋은 링크를 보여줍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부킹닷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를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호텔닷컴 아니면 뭐 부킹닷컴에서 아고다닷컴에서 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다. 나는 그냥 지금 예약 누르고 결제만 하면 끝난다.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다음 여행 가면 이렇게 하려고요. 챗GPT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OTA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아지게 되지요.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아직까지 챗GPT에서 뭐 결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부킹닷컴, 트립닷컴에 와갖고 예약하고 결제까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매출이 왜 줄어? 왜 위기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엑스피디아 이런 데서 매출을 일으키는 가장 큰 구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뭐 도쿄 호텔, 도쿄 여행 검색하면 최다 나오는 것들이 특정 도쿄에 있는 호텔이 아니라 트립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꽤 비싼 돈에 광고비를 쓰고 이렇게 OTA들이 직접 여기에 입점해 있냐? 그 이유는 한 번 사람이 OTA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호텔들 쭉 리스트한테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제하지 않더라도 여기 최상단에 위치하려면 광고비를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호텔들은 호텔스닷컴, 뭐 아고다에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죠? 이런 트래픽이 20%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즉시 이게 지표로 나타났는데 부킹닷컴은 전년 대비해서 예약 건수가 꽤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 OTA가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굉장히 약간 이제 여행 산업이 다시 쭉 늘어나면서 쭉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중간에서 돈을 쭉쭉 빨아먹던 OTA들 강정기가 끝났다. 우리 홈페이지 와서 직접 예약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고객 입장에서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된 게 힐튼 막 이런 데 들어가면 OTA를 통할 때보다 더 비싸. 수수료 20% 빠졌으면 우리한테도 20%더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챗GPT 시대가 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제 출발했지, 어디가 싼지, 어떤 옵션이 좋은지 그냥 이제 GPT가 정리를 해주니까 구태여서 인터넷에 오랜 시간을 에너지 쓰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GPT가 다 찾아주고 제일 좋은 걸 제공을 해주니까 말이에요. 인터넷에 웬만한 웹사이트에 트래픽이 줄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행, 뉴스 비디오, 전자상거래, 금융 이거 하면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 보는 거 페이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야 이제 어떤 웹페이지가 살아남을까? 여행업을 떠나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약간 한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스마트폰 시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 시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어떻게 변했나요? MP3가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산업들이 사라졌죠. 결국은 약간 중간 판매상이 사라지고 약간 끝판왕이 나온 격인데 앞으로 여행 산업에서도 광고나 중개 수수료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사라질 것 같고요. 둘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여행업계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이렇게 약간 해외 호텔스닷컴이나 이런 OTA, 부킹닷컴, 아고다 같은 회사들이 죽을 쓰고 있으면 뭐 한국 회사들도 조금 힘들어지냐. 이게 되게 챗GPT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어서 아직 2024년 영업이익 매출조차도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챗GPT가 갑자기 많이 늘었던 시기 언제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025년 초가 되면서 300만에서 1000만으로 확 뛰었다 보니까 한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모습이 좀 실적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행업계가 OTA들이 좀 망하고 있는 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와 완전히 별개로 여행업계 진짜 뜨겁죠. 최근에 항공기 평균 인도 기간이 쭉 늘어나고 있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딱 주문하면 에어버스나 보잉한테 전화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를 시켜도 6년이 걸리는 사회. 이렇게 6년이 걸리다 보니까 비행기를 서로 구하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리스비가 2019년 대비 30%가 올랐다. 야 어떤 회사들이 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그나마 대한항공은 좀 어느 정도 우량 기업이고 굴지의 기업이다 보니까 전체 기종 중에서 90%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LCC들이 대부분 리스를 올라가고 있었어. DAV 항공 100% 리스, 진에어 100% 리스, 제주항공 뭐 70% 80% 리스. 이 항공사들은 리스 비용이 갑자기 30% 오른 거잖아요. 이래서 비행기 티켓 값이 요즘 이렇게 오른 건가? 요즘 이렇게 비행기 제조 텀이 왜 이렇게 길어졌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 당시에 한동안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레이오프가 많았죠. 그래서 보잉, 에어비앤비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상당수의 몇십 년을 약간 숙련하셨던 근로자들이 빠져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분들 약간 다시 기르려면 뭐 1, 2년이 걸릴 게 아니니까 그죠? 두 번째 이유는 요즘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 부품들을 제조하는 게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대요. 군사용하고 상업용 비행기들이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투기를 하도 많이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용 항공기들도
제조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장 주요하게 가장 최근 1년 2024년 세계 관광 지표가 모든 게 미쳤다고 합니다. 뭐 성장, 여행 간 사람 수, 비즈니스 트립, 아니면 뭐 그냥 순수 단순 관광용 여행 얼마나 성장했나 한번 봤더니 비즈니스 트래블은 1년에 15%, 14%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요즘에 뭐냐 줌으로 해도 되고 뭐 구글 미접으로 해도 되고 왜 이렇게 많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거야? 궁금함은 좀 드는데 게다가 레저도 이보다는 살짝 못 미치지만 19년 대비해서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20% 넘게 뛰었다. 2030년까지는 30%한 앞으로 5년 동안 추가 성장할 예정이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돈을 약간 좀 벌 때마다 가장 먼저 쓰는 소비 중 하나가 레저 여행 이런 건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해서 말해보면 여행 산업은 굉장히 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지는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약간 여행 산업의 지배자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꺾이고 새로운 지배자가 나올 줄이야. 그리고 그게 또 챗 GPT였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갈수록 모든 약간 산업의 부가가치를 미국이 쪽팔아가고 있는 느낌? 물론 잘하는 회사가 뭐 더 많은 돈을 벌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